파리 생제르맹의 경기장 주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파도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그 중심, 바로 이강인 선수입니다. 특히 이강인이 네이마르와 함께 황금 듀오로 거듭나리라는 기대 속에 갑작스런 전개로 네이마르의 이적이 성사되고 음바페의 출전 명단에서 제외되는 순간 그 모든 주목의 무게가 이강인의 어깨에 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이강인의 포지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지 팬들을 놀라게 하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후 음바페와의 극적인 화해와 복고로 인해 다시 한번 그의 포지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의 이강인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어떤 포지션에서 그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지, 아니면 음바페와 함께 투톱의 자리에서 화려한 활약을 보여줄지, 혹은 중앙 미드필더로 그의 원래의 포지션으로 돌아갈지, 이에 대한 예측과 기대, 그리고 의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강인 선수의 미래는 무척이나 밝다는 것입니다. 그의 활약을 기대하는 눈길이 점점 더 많아지는 가운데 파리 생제르맹의 향후 전략과 이강인의 포지션에 관한 확정된 결정이 팬들에게는 마냥 기다려지는 순간입니다. 이 모든 변화와 선수의 성장 속에서 우리는 이강인 선수의 흥미진진한 플레이를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파리의 도심에서는 이강인의 다음 스텝에 대한 토론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장의 그린 빛뿐만 아니라 카페의 조용한 테이블 가장자리부터 막힌 교통 속 차량 내부까지 모든 곳에서 그의 다음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곧바로 음바페와 이강인의 화려한 듀오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나왔습니다. 엘리케 감독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 이강인의 직선적인 슈팅과 날카로운 패스 능력은 음바페와의 콤비네이션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주장은 좀 더 현실적인 접근에서 시작됩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군 윙어 포지션의 선수들이 넘치는 상황에서 중앙 미드필더로서의 이강인의 가치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소집한 윙어들의 많은 자원과는 대조적으로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에서의 선택지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엘리케 감독의 전술 철학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3-3 포메이션에서 이강인의 포지션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마지막으로 주목받는 주장은 4-3-2 포메이션에서 이강인이 중앙에 배치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강인의 유연한 움직임과 빠른 판단력이 이 포메이션에서 중앙을 주도하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은 어떤 포지션에서 활약하게 될 것인지 그의 미래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릴 미래의 그림은 모든 팬들에게 큰 기대와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다음 스텝,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전략에 대한 기대는 계속됩니다. 파리의 끓는 여름, 그리고 그 속에서 빛나는 젊은 스타, 이강인. 그의 훈련장에서의 근황은 모든 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도시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강인은 어디서나 화제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이강인이 그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이름이나 성적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스타일,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역할이 그렇습니다. 타락받은 패스, 슈팅 능력, 그리고 전장의 전반적인 파악력은 엘리케 감독이 그를 플레이메이커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테와 아센시오라는 팀의 스타들과 함께 공격을 주도하는 그의 모습을 상상하면 그것은 정말로 매력적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그의 포지션과 역할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의 선수들에 대한 훈련은 여전히 밀실 안의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은 그런 소소한 이야기나 루머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의 훈련장 소식 중에는 특히 이강인의 미쳐버린 드리블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드리블로 상대방을 압도하고 있어 동료 선수들마저 그를 멈추기 위한 방법을 찾기 힘들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장난스러운 훈련 장면은 그의 능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그것은 아직도 여전히 알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과 엘리케 감독의 전략 속에서 그릴 수 있는 미래의 시나리오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훈련장에서 포착된 그 장면, 장난스럽게 이강인의 손을 뿌리치는 우가르테 선수의 모습. 이 두 선수의 케미는 팬들의 미소를 자아냈습니다. 이강인과 우가르테, 두 선수 모두 2002년생으로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죠. 그들의 장난기 가득한 모습 뒤에는 얼마나 치열한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지 숨겨진 이야기들이 흐르고 있을까요? 팬들의 반응은 물론 다양했습니다. 이강인, 그의 드리블 강도가 어찌나 뛰어나길래 동료 선수들이 그렇게 불평을 토로하는 걸까? 아니, 이강인 원래 그랬다니까. 스페인에서도 그랬어. 라는 의견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 입단 초기, 그의 드리블을 못 막는 수비수들의 불만도 유명한 일화가 되었죠.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강인의 포지션 논란입니다. 팬들은 과연 그가 어디서 뛰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토로하며 그의 최적의 위치를 놓고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투톱, 중앙 공격수,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 이 중 어느 포지션에서 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음바페와의 케미를 통해 스타디움을 뜨겁게 만들기를 희망하는 팬들도, 그를 중앙에 둬서 팀의 전체적인 플레이의 흐름을 조절하기를 바라는 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강인의 최적의 포지션은 과연 어디일까요? 엘리케 감독의 선택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맹의 전략에 어떻게 반영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빠른 소식 전달을 위해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